우리가 이제 임용지휘과학 시작하는 거죠. 이 마이크 소리 뭐 들리나 안 들리나 똑같잖아 마이크. 이제 올해 임용이 시작되는데 아직 그 각 시도별로 채용 인원은 발표를 안 했죠. 발표 안 했는데 이제 과학은 현재 고등학교에서 보면 이과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과가 한참 안 좋을 때, 그러니까 3년 전만 하더라도 문과하고 이과 비율이 거의 7대 3 정도였었는데 올해는 거의 6대 4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고2하고 고1들을 보면은 이과가 앞으로 한 2, 3년 내에는 문과와 거의 비슷한 숫자가 될 지금 현상이 보여요. 그럼 이제 학교에서도 이 과학 교사가 상당히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학생 수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임용해서 과학 쪽은 아마 계속해서 그 교사 충원을 할 때 수가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지구과학이 물리나 화학, 요즘 이제 생물이라 그러지 않고 생명과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과학보다 적게 충원한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숫자 같아요. 이 공립에서는. 음, 교원 수가 이제 물화생보다 약간 적지만은 실제 그 지원하는 학생들에 비해서는 퍼센트로 높아요. 그래서 임용에서는 그 물화생보다는 지구과학이 더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전체 그 교원 수를 보면 지구과학 교원 수가 물화생보다는 적은데 지원자가 그보다 훨씬 더 적으니까 항상 비율로 봤을 때. 그래서 보통 이제 임용 준비할 때 보면 지구과학이 과학에서는 이제 블루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교사가 되면은 물리교사나 뭐 지구과학 교사나 화학교사 똑같은 거지.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지금 이제 어떤 과목이 가장 인기일 것 같아요? 과학에서. 고등학교에서는 현재 고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과목이 물화생이 중에 어떤 것 같아요? 화학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생명과학이 많아요. 생명과학. 물리가 생각보다 적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많은 게 그래도 지구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수능으로 갔을 때 수능에서는. 근데 지구과학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구과학 선택자가.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지구과학 교사들이 아마 더 필요할 거야. 지구과학이 왜 늘어나냐면 이 수능에서는 이제 과학을 4개 중에 2개 선택하죠. 선택하는데 수능이 상대평가란 말이에요.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근데 그 선택하는 학생들 수준에 따라서 등급 컷이 달라져요. 근데 물리 1등급이나 화학 1등급이나 뭐 지구학 1등급이나 똑같은 1등급으로 보는데 선택한 애들이 지금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상위권 아이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하고 중하위권 아이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지금 확실히 구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권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화학하고 생명과학이에요. 걔네들이 왜 화학하고 생명과학을 많이 하냐면 현재 고등학생들 이과생한테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 그 학과가 의학계열이잖아요. 근데 의학계열을 가면은 근데 실제 고등학교 화학이나 생명과학이 의대를 진학하는데 뭐 그 정도 지식이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아이들이 볼 때는 그래도 의대를 가려면 화학하고 생명과학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그쪽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다 특히 또 서울대는 과학 중에서도 원하고 투 중에 원 하나 투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것도 과목 달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최상위권 상위권들이 선택하는 조합의 대표적인 게 화원하고 생투예요. 그 다음이 생원하고 화투고. 그래서 작년 수능에서도 그 생투에서 한 문제가 좀 잘못돼갖고 수능에서 전체 맞은 걸 해줬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의대의 커트라인이 달라졌어요. 각 대학에. 그거 하나 때문에. 근데 만약 지구과학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는 의대에서 커트라인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 지구과학을 하는 애들 중에 그 선택한 학생들 중에 이제 의대 지원 학생이 상당히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과학이 중하위권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으로 지금
인식이 된 거야 이게. 인식이 됐는데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서는 1등급 받기가 화학에서 1등급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거죠. 그래서 지구과학이 실제로 상당히 늘어나요 지금 선택자가. 작년에 지구과학 선택이 8만 명이 좀 넘었는데 올해는 10만 명은 충분히 넘을 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선택 중에 제일 많은 과목은 이제 화생인데 세 번째가 지구과학이고 물리가 오히려 적어요. 상당히 적어요. 근데 그 지구과학이 이제 화생하고 비슷한 숫자까지 하면 올라갈까 물리하고 차이는 커지고. 그래서 지구과학 교사는 상대적으로 그럼 지구과학 선택자가 많으면 그만큼 지구과학 교사가 필요하니까. 근데 지구과학 교사가 생각보다 적어요. 시도별로. 그래서 지구과학 교사는 아마 계속 뽑는 게 인원수가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구과학 임용이 이게 어렵단 말이야. 어려운데 이제 2015학년도 거기 제일 앞에 보면 2015학년도 이제 지구과학 임용에서 출제된 문항수를 한번 쭉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지구과학은 크게 지질, 대기, 해양, 천문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근데 그중에 지질 분야가 이제 상당히 넓어요. 지질을 보면 암석학이죠. 출제된 게 그다음 이제 판구조론은 항상 이게 하나가 나오니까. 그다음 이제 지사학 그리고 지구물리학. 그다음 이제 요번에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질도 쪽에서도 한 문제가 종종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질 쪽에서 출제된 문제는 이제 유형으로 보면 이제 암석하고 판구조론, 그다음 이제 지구의 역사, 지사학하고 지구물리, 그다음 지질도 이렇게 해서 크게 5개 분야로 볼 수가 있게 돼. 분야가 제일 넓어요. 5개 분야인데 작년엔 전체적으로 지질 분야에서 나온 문제가 거기 보면 9문제가 나오죠. 9문제. 그 문항 전체 배점으로 보면은 21점으로 제일 높았어요. 그러니까 전체 80점 만점을 본 거예요. 이거는 80점 중에 이제 21점으로 제일 높았는데 공부하는 분량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특히 여러분들 지질학을 전공해서 알겠지만 지질학 쪽에서는 지질학을 전공했다고 해도 만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 이걸 다 맞힐 수가 없어. 돌멩이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임용 문제를 출제하러 들어간 교수들 중에 지질학 전공한 교수 중에 자기가 특정 분야 전공한 교수 그 분야 문제를 내면은 그거는 맞힐 사람이 실제 아무도 없어. 그 사람 하나만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경기도 연천에서 어떤 이상한 암석을 하나 발견하고 지가 문제를 냈어. 오로지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만 아는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운이 안 좋은 거지. 그런 게 꼭 한 개 정도는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맞힌다는 건 힘들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개 정도 틀리고 맞힌다고 하면 이제 대단한 성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 이제 대기하고 해양 했을 때 대기가 이제 12점, 그리고 해양이 9점, 배점을 봤을 때 대기는 전체 2문제가 나왔는데 논수령 10점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논수령 문제 항상 2개 나오죠. 근데 이 논수령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거는. 논수령 문제에서는 거의 만점을 받는다는 거는 상당히 힘들어요. 거기서는 이제 부분 점수를 받는 걸 봤을 때 그러니까 논수령에서 출제가 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쪽은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동안 이제 논수령 문제를 보면 천문에서는 거의 하나가 나와요. 그 다음 이제 지질하고 대기, 해양 중에서 이제 하나가 출제되는데 올해는 대기 쪽에서 나왔어요. 그다음에 해양 쪽에서는 전체 3문제가 나왔는데 기평 2문제하고 서술형 1문제 9점에서 이제 대기하고 해양 쪽이 이제 21점이 되는데 우리 지구과학을 전공한 학생들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은 분야가 지질학이에요. 그다음 대기하고 해양 쪽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대기하고 해양 쪽에서는 그러니까 기평 문제는 확실히 답을 쓰고 그다음 이제 서술형까지도 이제 답을 쓰는 정도 그 정도로 가져가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 이제 천문학이죠. 이 천문학이 어렵죠. 근데 실제 임용에서 천문학은 그 교재 중에 천천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천문학 및 그 천체물리학 서론 그 정도 수준이면은 합격선에 들어갈 수 있게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 서론이랑 그 책 자체가 두껍죠. 내용도 많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디를 잘 골라갈 것이냐. 그러니까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 서론을 확실히 할 수만 있으면은 임용에서 천문학 분야는 뭐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그거 공부하는 게 그게 참 일이란 말이야 그게. 그 내용이 상당히 많고 거기서는 이제 수학적인 지식, 물리학적인 지식까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 지질학을 전공한 학생들의 경우는 천문 쪽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힘든 거야. 근데 이 천문학 쪽에서도 그런 내용을 다 모르고도 어느 정도 점수는 그러니까 합격이 될 수 있는 점수는 나올 정도는 가능해요. 그다음 이제 지구과학 교육론인데 이 지구과학 교과 교육론이 의외로 상당히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19점이 나오니까. 근데 지구과학 교육론은 내용 자체가 전공은 아니죠. 이거 고등학교 교육과정 그대로죠. 그걸 이제 교육학이 이제 접목이 된 건데 이 지구과학 교육론은 거의 만점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의외로 그 임용지구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전공 쪽은 상당히 열심히 하는데 이 교과 교육론, 지구과학 교육론 쪽은 상당히 등한시해요. 근데 지구과학 교육론 자체가 배점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그 전공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공은 아무리 많이 해도 여기서는 만점은 받을 수가 없다 그랬죠. 틀리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지구과학에서. 근데 지구과학 교육론에서 만약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만 있다고 하면은 전공 쪽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거죠. 그냥 커트 안에 들어가서 올라가면 되니까. 컷 자체가 이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근데 전공 교과 교육론 쪽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면은 전공 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처져도 충분히 합격 커트라인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교과 교육론에서 점수를 올리는 것이 전공보다는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질학을 전공한 경우에는 지질이나 지사, 지구물리 이런 분야는 충분히 답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천문이 주역이 되는 거고 또 대기나 해양도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제 대기과학을 전공한 학생의 경우는 대기하고 해양하고는 같이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천문에서도 이 수학이나 물리적인 지식이 들어간 건 있어주기 편한데 대신 이런 학생들은 지질 쪽, 지질 분야는 거의 백지란 말이야 이거는. 지질 분야에서 거의 그리고 나와야 돼. 지질에서 반타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드물게 우리 지구과학에서 이제 천문학을 전공한 학생들의 경우는 천문 쪽에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는데 대신 지질 쪽은 완전히 이건 거의 대기나 해양 전공한 학생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지구과학 교육론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만 있으면은 전공에 관계없이 전공 쪽이 상당히 부담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 임용 준비를 할 때 내가 늘 생각하는 게 준비를 할 때 이 지구과학 교육론, 교과 교육론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지구과학 교육론, 교과 교육론은 공부한 것만큼 성적이 나와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교과 교육론은 이 전공처럼 의외 문제가 절대 나오질 않아요. 올해 문제도 마찬가지고 작년 문제도 그렇고 뭐 그 전에 나왔던 문제도 그렇고 그동안 쭉 교과 교육론에 출제된 문제들 있죠. 그 내용을 벗어난 거는 출제되질 않아요. 항상 그 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하면 확실히 맞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전공은 해도 못 맞히는 것이 있어요.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그 임용을 1년 준비할 때 첫 번째는 그 교과 교육론 쪽을 확실히 가져갈 수 있는 그 교과 교육론에다가 상당히 많은 시간 할애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 우리가 하고 일선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할 때 교과 교육론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교과 교육론에 나오는 그 교육학 이론대로 수업을 하면은 애들이 전부 자요. 근데 이제 요 자체가 일단 임용 시험에 합격을 해야지 교사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점수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공은 내가 전공한 분야 쪽은 조금 이제 아는 것들이 많으니까 깊이 있게 하고 나머지 분야는 욕심을 크게 부리지 않으면 돼요. 어려운 거는 틀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훨씬 범위가 좁아져요. 항상 공부를 할 때 내가 만점을 받겠다고 공부할 때는 거하고 한 개 정도는 틀려도 된다고 공부할 때 생각했을 때하고 공부하는 분량이 달라지죠. 공부하는 게 만약 100인데 100이라는 양인데 만점을 받으면 100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개는 틀려도 된다
하면은 실제 공부한 양이 90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70 이하로 떨어져요. 그럼 이제 문제가 이게 만약 5문제가 나온다면 그 5문제 중에 4문제 정도는 그동안 출제됐었던 일반적인 문제가 나와요. 근데 항상 한 문제가 소굴색인단 말이에요. 한 문제가. 그걸 하나 맞히는데 이제 들어간 노력이 상당히 크게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크게 좀 이렇게 하나 버리고 간다고 생각하면은 공부하는 분량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공이 아닌 분야는 그런 식으로 판을 짜면은 합격선은 갈 수 있다는 거. 합격하는 점수는. 근데 이걸 이제 처음부터 무리하게 가기 시작하면은 너무 부담도 되고 1년 동안 준비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그리고 이제 점수도 아예 이것도 저것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임용이 객관식은 없죠. 다 주관식이잖아요. 이 기평, 서술형, 논술형이 다 객관식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 기평은 정확하게 단어를 써야 되죠. 이게 틀리면 단어가 틀리면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평 문제는 서술형이나 논술형보다 어렵진 않은데 대신 점수는 생각보다 학생들이 잘 나오질 않아요. 그냥 아는데 그 단어를 잘못 써가지고 아까 나왔던 이번 2015학년도 임용 문제 중에서도 그 서술형 문제로 나왔던 그 변성함의 특징 그거는 정확히 염리라는 구조죠. 그 변성함에 나타나는 특징들. 그건 염리라고 정확하게 써야지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편리, 뭐 편마상 이런 말도 있는데 편리나 편마상이라고 쓰면 그건 점수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런 식의 그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하려면 그건 상당히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읽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기평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자기 답을 쓰는 연습을 이제 많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 이제 서술형하고 논술형에서는 이거는 기평보다는 문제가 어려운 대신에 여기는 정확한 답이 없죠. 어느 정도 쓰면은 점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체를 봤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공부할 때는 그 교과 교육론하고 그다음 이제 전공 중에서는 내가 전공한 분야, 그다음 전공하지 않은 분야는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주 어렵거나 예상 외로 나오는 문제 하나 정도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가지고 가도 이게 올해 그 등급 그 전체 각 시도별로 커트라인 봤을 때 컷 정도는 무난하게 넘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적게 공부하고 성적이 합격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공부라는 게 있고 시험 공부할 때가 있죠. 그럼 지질학 공부를 한다면 지질학 공부를 할 때가 있고 지질학 시험 공부를 할 때가 있어요. 지질학 공부하는 거하고 지질학 시험 공부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지질학을 내가 공부한다, 연구한다, 뭐 전공한다 하면 그건 그 분야를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질학 시험 공부를 한다고 할 때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온 내용을 정확하게 쓰는 것들을 확실히 알고 있어서 점수가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점수를 높이는 방법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 그 2015학년도 그 지구과학 문제도 그렇고 그 전에 문제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이 지질, 기상, 해양, 천문 이 분야가 상당히 방대한데 그 중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딱 확정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 고등학교 과정에 보면 지구과학 1하고 지구과학 2라는 교과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 안에 있는 내용, 그 내용 안에서 이번에는 전공지구과학 문제가 100% 나왔어요. 근데 보통 이제 2014년도 14학년도의 경우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100%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없는 우리 지구과학 분야 문제가 2개가 나왔어요. 2개. 근데 이번 2015학년도에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 안에서 100% 문제를 다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2014학년도보다는 지구과학이 조금 쉽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지구과학이란 내용이 있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임용에서 필요한 이제 전공 지구과학 내용이다, 지구과학이다 그러면 이 중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다룬 내용은 이걸 다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교과 내용은 이 중에 일부 이 정도란 말이야. 이 정도. 이 정도가 되게 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학교에서 대학에서 지구과학을 전공할 때 다 배우는 거지만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2015학년대 한 문제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 내용을 고등학교 지구과학 안에 있는 요 교과 내용 요것만 정확해도 일단 내용상으로는 이번 출제 안에 문제에서는 벗어난 건 없다는 거죠. 물론 고등학교 과정보다는 내용은 어렵겠죠. 당연히 어려운데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럼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임용 준비를 할 때는 그 지질이건 대기건 해양이건 천문이건 어느 분야든지 간에 현재 고등학교 교과 과정 안에 있는 내용 그 내용만 가지고 그 내용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암석화학 부분이 있어요. 그 암석화학에는 이제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있잖아요. 그럼 이제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관련된 시에 나온 교재들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다루는 내용이 있죠. 그 부분만 가지고 하더라도 임용 준비는 충분하다는 거야. 그럼 대학에서 배우는 이 암석학 내용 중에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없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이거는. 이건 하지 않아도 되게 돼. 그러니까 요 내용을 먼저 정확하게 잡아놓으면은 공부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러니까 나는 이 임용 쪽은 오래 있지 않았고 이제 주로 수능 쪽에 있었는데 수능 쪽에 내가 상당히 오래 있었어요. 항상 시험 성적이 올라간다는 거, 점수를 올리는 거하고 내용을 아는 거하고는 아까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부분을 처음에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전공 책들 상당히 많죠. 그리고 특히 지구학은 이 임용 쪽을 보면 그동안 그 나왔던 기출문제들, 기출문제 해설서조차도 없죠. 시중에 나와 있는 게. 그리고 이 임용 지구학을 준비하는 어떤 수험서, 그러니까 지질, 대기, 해양, 천문 분야 이 내용 중에서 임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걸 하나로 이게 묶어놓은 그런 책조차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책이. 그러니까 일반 공부를 한다면 이제 암석학을 하면 암석학 개론을 보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조금 부족하다 싶으니까 불안하니까 암석학 개론보다는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나는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그 많은 내용을 다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을 이 중에서도 그 내용만 가지고 심화시켜 보면은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먼저 구별을 해 놓으면 찾아 놓으면은 앞으로 여러분들 1년 동안 임용 준비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공부 방법이 단점이 뭐냐면 만점은 받지 못해. 만점만. 근데 만점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 합격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합격만. 만점보다 더 중요한 게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럼 공부한 내용은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그 기본 이론반에서는 먼저 고등학교 지구과학 교과에 있는 내용들, 그 내용들이 어떤 건지는 먼저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 부분들을 정리한 다음에 근데 항상 문제는 고등학교 지구과학 교과에 있는 내용보다는 실제 임용은 훨씬 더 어렵게 나와요. 훨씬 더 난이도가. 그 중에는 난이도가 아주 높은 아주 어려운 것도 있고 그리고 그 고등학교 교과정보다는 수준이 높지만은 그 한 단계 조금 더 지나간 거 그보다 한 단계 정도 높은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정리를 할 거예요. 이 기본 이론반에서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지구과학 교과에 있는 내용들하고 그다음 그 내용 중에서 일부 심화된 내용을 이제 같이 가지고 가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요 2월 끝나고 3월부터는 이제 심화 이론반에서는 그보다 좀 더 어려운 거. 이제 문제로 보면은 서술형이나 논술형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들 이제 가는 걸 심화 이론반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임용을 준비할 때 상당히 그 생각보다 더 큰 비중을 둬야 될 부분이 그 지구과학 교육론, 교과 교육론이라고 했죠. 이 교과 교육론 쪽을 상당히 생각한 것보다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3월부터 시작하는 심화 과정에서는 이제 이 지구과학 교육론, 교과 교육론을 이제 같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임용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이 지구과학 교육론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것만 잘 알 줄 알면은 그래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컷이 나온 게 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죠. 근데 지구과학 80점이잖아요. 그 8점을 100점으로 환산한 상태에서 컷이 나온 거니까 거기서 이 교육론의 19점에서 이걸 17점, 뭐 18점 이 정도를 얻어갈 수 있다고 하면은 전공 쪽이 훨씬 더 가볍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 지구과학 할 때 스터디 하는 학생들도 보면 되게 이제 전공 쪽에다가 거의 만약 공부한 시간을 100이라고 하면은 막 80, 90 이 정도 시간을 할애하는데 그거 자체가 실제 합격 점수 맞히는 데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교과 교육론에다가 그 이상 거의 내가 볼 때는 한 30 이상의 시간을 할애해서 여기껏 확실히 가지고 갈 수 있으면은 어느 정도는 각 시도별 컷은 충분히 맞힐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에 가잖아. 학교에 가면은 이거리 얘기하는 전공 있죠. 이 전공에서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은 이제 수업할 때는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이 내용을 수업을 하면은 애들은 지구과학 선택한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아까도 우리 지구과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중하위권이 많다 그랬잖아요. 고등학교에서. 중하위권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문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수능은 물화생지의 평균 점수하고 각 등급 컷이 비슷해야 돼요. 근데 지금 교과가 상당히 재밌는 게 물화생지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보면 교과 내용으로 보면 우리 지구과학이 제일 어려워요. 이 천체 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천체 쪽에서는 뭐 타원, 포물선, 쌍곡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이과 애들이.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니까 제일 어려워요, 교과가. 그럼 교과 내용으로 봤을 때 제일 쉬운 과목이 화학이에요. 근데 화학은 상위권 애들이 주로 많이 선택을 하고 지구과학은 중하위권이 많이 선택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전체 보면 쉬운 과목은 상위권이 많이 선택을 하고 어려운 과목은 중하위권이 많이 선택을 하는데 평균 점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럼 이제 그거는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학은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도 내용이 지구과학보다 쉬워요. 어렵게 내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 화학은 어렵게 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틀리게 만들어 애들한테. 학생들은 함정도 많고. 근데 지구과학은 문제에 함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함정을 안 만들어도 애들이 알아서 틀려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다르다는 거야.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이제 과학이 1이 있고 2가 있죠. 2가 1보다 더 어려운 건 당연하잖아요. 그럼 지구과학 2가 지구과학 1보다 어려운 과목이에요. 근데 지구과학 2를 선택한 학생들은 지구과학 1을 선택한 학생들보다 상태가 더 심각해요. 또 심각한데 얘들을 가지고 또 평균 점수를 똑같이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구과학 2는 지구과학 1보다 문제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 중에 2가 1보다 더 쉽게 출제되는 과목이 유일하게 지구과학이에요. 왜냐하면 이 수능에서 상대평가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면 애들한테 수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전공 이쪽은 거의 필요가 없는 내용이 돼요. 우리가 이제 뭐 중력 이런 얘기 있잖아요. 중력이나 뭐 이 참 어려운 말인데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애들은 안 하려고 그래. 뭐 전향력, 쿠리올 효과 어렵죠. 근데 그런 것이 실제 우리가 수능이라는 거에 맞춰서 아이들을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럼 현재 고등학교 아이들이 지구과학 공부하는 목적이 대학 가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 수능하고 관계되지 않은 거는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이 수능 수업을 오래 하면은 지구과학 지식이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아는 게 별로 없어져요. 근데 이 임용도 이제 그런 시험상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제 이 임용을 하다가 전에부터 한 게 작년부터 내 임용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작년 하다가 임용이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수능 준비도 하고 나는 이 수능에서 오래 있어서 지금 이제 수능 수업도 하지만은 학원을 해요. 어디 하면 이제 혹시 기숙학원이라고 들어봤어요? 먹고 자고 하나 하고 기숙학원을 내가 직접 운영을 해요. 기숙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작년에 지구과학 공부를 이제 오랜만에 하다가 병이 났어. 이 공부도 때가 있는가? 공부를 아무 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몸이 아파서 그래서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교재를 지금 거의 이제 정리 단계가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임용지구과학을 준비하는 교재 자체가 없죠. 그거를 이제 현재 임용시험에 맞춰서 다시 이제 전체 지구과학 내용을 편집을 해갖고 이 책이 아마 1월 말까지는 나올 거예요, 책이. 요거 이제 전체 임용시험에 맞춰서 이제 전체 지구과학을 편집을 한 거죠. 제 편집을 줄여서. 그러니까 그 책의 목적은 1등 거 만점이 아니라 그냥 컷으로 합격을 하자는 취지에 맞춰서. 그래서 이제 요 프린트로 하는 수업이 이제 2주, 3주 정도 할 거야.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온 교재를 가지고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제일 먼저 나온 게 현행 이 교과부에서 이제 제시한 중등 교과 과정의 지구과학하고 지구과학 1하고 지구과학 2의 특징들 어떤 걸 해야 되냐. 요게 지금 고등학교 배우는 지구과학 내용이고 실제 임용도 요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임용 준비를 하기 전에 고등학교 지구과학 1하고 지구과학 2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놓고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그 부분만 가지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대기과학 공부를 한다. 대기과학 공부를 한 다음은 그 대기과학에 있는 뭐 대기과학 개론이고 책이 있잖아요. 그 책 중에 현재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것만 보면 된다는 거죠. 이번 대기에서 나왔던 기입형 문제가 단열선도 가지고 대기 안정도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지구과학 고등학교 과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 고등학교 과정에 없는 것까지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 없는 게 보통 한 문제나 두 문제는 나왔었는데 작년에 2015학년도에는 그게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용 문제도 고등학교 과정에 실제 이제 근접하게 그 현실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럼 바뀌었으면 문제가 그 정도 좀 쉬워졌으면 컷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014학년도 비교했을 때 각 시도별 컷은 올라가지 않았죠.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죠. 문제가 쉽고 어렵고가 아니라 객관식이라고 하면은 쉽고 어렵고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데 이런 기평이나 서술형 논술형에서는 문제가 쉬워도 그 요구하는 출제 요원이 요구하는 답을 단어를 정확히 쓰지 못하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2014학년도, 2013학년도에는 몰라서 틀린 문제들이 많고 올해 2015학년도는 몰라 틀린 것이 아니라 아는데 그냥 틀린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몰라서 틀리건 알아서 알고 틀리건 틀리면 끝나는 거죠.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수로 그러니까 1년 동안 공부할 때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간다는 거죠. 어떤 지구과학이라는 우리가 전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지구과학 시험에 맞는 공부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격을 하면은 그다음 이제 일선에 가서 가르치는 거는 실제 이거하고 또 다른 식으로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그 지구과학 1하고 지구과학 2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건지를 먼저 정리해 본 다음에 그다음 이제 오늘은 그 지질 중에서도 오늘 그 특히 지질을 했다고 하니까 암석 쪽이 지질 쪽 분야 고등학교나 지질 쪽 분야 내용을 한번 먼저 쭉 정리를 해보고 그다음 이제 작년도 문제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는데 그럼 작년 문제는 그러니까 임용 문제는 고등학교 교과 내용 갖고는 뭐 답을 쓸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건 확실히 쓸 수 있는 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서술형 문제 중에 변성함 특징 염리 있죠. 그거는 고등학교 배우 우리가 염리란 말을 정확히 써요. 그렇게 이제 건져가는 것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지구과학 1하고 지구과학 2 이제 내용들 그거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이거 조금 있다가 이제 10분 있다 시작을 합시다.